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죠. 사실 말하고 싶은 주제들이랑 또 필사들은 할 게 많았었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가뜩이나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도저히 남들에게 들려주기 부끄러운 목소리였어가지고 좀 쉬고 또 현생에 치여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라디오 DJ였으면 잘렸겠죠? 제가 보통 이제 나를 잘 보살펴야 된다, 나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가장 관통하는 주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물음표가 생기죠. 그래,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나를 챙겨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아는 교과서적인 말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 사실 저도 뭐 딱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좀 책임감이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해보고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선 기록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할까요? 사실 모든 게 다 인터넷 세상에서 존재하는데 굳이 왜 기록을 해야 되는지, 그쵸? 그리고 사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무슨 기록 타령인가 싶지만 저는 그래서 더욱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투두 리스트와 정보들을 다 기억해서 활용하기엔 뇌의 저장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분히 자신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그 생각만으로는 딴 생각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원래 하려고 하던 생각을 잘 못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요즘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든지, 좋은 책이긴 하지만 그런 책들도 나오긴 하는데, 뭐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기록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한 곳에 기록해 놓고 체크해가면서 뇌는 좀 비우는 그런 상태가 일을 할 때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해야 될 걸 머릿속에 쫙 생각하고 일하는 것보단 그런 마음도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적어놓고 하는 것들을 저는 항상 얘기하니까 쓰고 잊어버리고 무언가를 체크할 땐 딱 거기만 보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보통 이제 힘들거나 그럴 때 자기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친구한테 얘기하려면 친구한테도 그걸 매일매일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계속 그렇게 하면 친구 없어질 테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한테 내 진짜 속 얘기, 나의 뭐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아니면 못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슬픈 걱정이 들기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게 비용도 좀 들고 시간도 또 많이 내야 하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라
딱히 뭐 힘들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게 그냥 뭐 그냥 그렇긴 한데 뭔가 좀 방황하는 불안한 이 감정을 나누기에는 또 전문가와의 이야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는 기록을, 나 자신과 이야기할 때는 일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일단 가성비가 최고고요. 노트, 노트랑 펜, 핸드폰 메모장도 괜찮고, 요즘에는 저는 이제 노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잘 쓰고 있는데, 노션뿐만 아니라 뭐 구글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기록하는 프로그램은. 뭐 그래서 가성비가 최고고 말 세어 나갈 걱정이 없고 또 시간 제한 없이 내가 피곤하지만 않다면 무한대로 이야기를 들어줄 나 자신과의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사실 머릿속으로도 생각은 계속 하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내가 왜 이런 기분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생각은 뭔가 막 다양하게는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데 딱 잡아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라는 그 맵이 안 짜여져서 금방 사라지거나 뭐 다른 생각, 잡생각을 하느라 또 잊어버리거나 뭐 그렇게, 왜냐면 이걸 뭐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 게 어색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일기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 학교 숙제로 정말 하기 싫은데 밀려서 막 가짜 일기 쓰기도 하고 또 막 일기 쓰는 거 좋아했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되게 좋은 습관이 자연스럽게 된 건데 이게 어릴 때는 좋은 건 줄 아는데도 누가 시켜서 하면 좀 하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때가 되면 대부분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색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뭐 이게 뭐 양이 정해져 있고 뭐 선생님한테 검사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쓸 때가 있더라도 쓴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안 하던 걸 하니까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겠죠. 그래서 일단 대신 기록은 업무용이랑 개인용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집중력을 길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 하나를 하면서도 다른 할 일들이 막 떠올라서 막 매일 정신이 없는데 근데 뭔가 딱 마침표는 찍히지 않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 처리를 좀 잘하고 싶어서 회사에서 보통 다이어리 주거든요, 매년. 거기다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팀원들한테도 제가 그걸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내 머리를 믿지 마라, 기록을 믿어라.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듯이 일기를 강제하지 않던 때가 오면 일기를 쓰지,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일기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을 저는 참 뒤늦게 하죠. 요즘은 막 20살, 30살 때부터 하는데 저는 좀 남들보다 늦어요.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아이패드에도 써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꼬인 느낌? 그리고 내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살아왔어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내가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에 겹치면서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따로 생각을 글로 적고 또 그러면서 중간에 만년필이란 게 싹 끼어 들어오면서 더 재밌게 쓰게 되고 어떤 분들은 뭐 탁구 하는 게 싹 들어오면서 또 되기도 하고 어떤 또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니까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면서 그제서야 좀 이제 내가 뭘에 행복해하고 뭘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쓰지 않아도 하루에 내 감정이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뭐 조금씩 자신이랑 친해져 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자신과도 대화가 서먹하겠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당연히 처음은 어색합니다. 한 번씩 써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하다 보면 또 재밌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되게 많이 쓰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몇 줄 쓰고도 뭐 딱히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때도 있습니다. 뭐 반드시 한 장을 꽉 채워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근데 참 제가 학교 다닐 때 일기 극혐 연대 소속이었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기를 써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다니 참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단언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생각했고요. 일단 그냥 아무 종이나 한번 아무 펜으로 사실 뭐 디지털로 기록해도 되는데 일기는 왠지 손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용은 제가 대부분 디지털로 기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개인으로 쓰는 건 뭔가 아날로그적인 게 좀 무드가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한번 쓰면 또 괜찮을 때가 있어요. 누구 욕 쓸 때도 어디 새어나갈까 걱정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쓰면서 진짜 내가 답답한 부분이 뭐였는지 진짜 내가 싫었던 게 뭐였는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자기를 깨닫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를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일기를 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도 저는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제 머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고요. 제 감정은 휘발되어 가고 그 속에 앙금, 기분이 나쁘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그때 써놓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조금 복잡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걸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절주절한 이야기 수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필사한 책이랑 만년필 잉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필사에 사용한 책은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너무 유명한 책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서시라고 하는 시부터 시작해서 윤동주 시인의 모든 책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시들이 전부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뭐 저한테는 좀 어렵긴 한데 이 시대의 그 윤동주 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읽으면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사에 사용했던 종이는 이번에 베스트펜이라고 하는 데서 미도리 전시를 했어요. 한국에서 이제 전 지역에 나눠가지고 미도리 종이 전시를 했는데 노트랑 거기 가서 이제 저는 제가 수제로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 종이 묶음을 좀 구매해봤습니다. 만년필 사용이 가능한 노트고, 이 제품은 좀 작은 사이즈였는데 10에 15cm 정도 되는 거. 이렇게 500장으로 묶음으로 파는데 굉장히 저렴해서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구매하셔서 메모지처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용한 펜은 그 홍디안 N1S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건 N1이라고 해서 컨버터 타입으로 된 게 있는데, 저는 피스톤 필러 충전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부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N1S라고 하는 이름으로 똑같은 건데 피스톤 필러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3만원대고, 일단 필감이 엄청난 제품입니다. 이거는 지금 F촉이고 필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버터 필감이라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자주 필사에 이용하고 있는 펜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펜이랑 잉크를 맞춰서 넣어주는 게 또 만년필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잉크를 맞춰서 넣어주려고 찾다가 디아민의 라이터스 블러드, 그 작가의 피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잉크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색감을 보면 제가 머들러랑 이런 걸로 써본 걸 보면 엄청 거의 갈색에 가까운 컬러거든요. 작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 피가 이렇게 탁한지, 약간 햇볕 한 번도 못 보고 집에서 글만 쓴 그런 작가의 피를 표현한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같이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사에 사용한 책과 만년필, 종이, 잉크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외진 곳까지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